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실 서양원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고등어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정부가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 배출이 많다는 발표를 하자 일반 시민들이 이제 고등어도 구워 먹지 말라는 소리냐, 실제 고등어가 문제가 아니라 석탄발전소나 경유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런 어떤 반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석탄발전소나 경유자동차에서 훨씬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고등어나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요리면도 심각한 미세먼지의 오염원입니다. 어쩌면 시민들의 노출 측면에서 보면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리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리면이라고 하면은 음식점의 자욱한 연기부터 생각이 나는데, 실제 요리면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리매연은 음식을 고온에서 가열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그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또 극초미세 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물질 포함하고 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해서 PAH 같은 그런 유해 인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보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요리매연이라는 용어 대신에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라든지 가스, 냄새, 연기 등으로 정의하고 조리 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요리매연은 암을 일으키는 개연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요. 또 폐암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혈액을 검사해보니 요리매연으로부터 알레르기라든지 만성염증 같은 그런 지표들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급식실 근로자의 피해 사례가 특히 폐암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리매연은 실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조리시설 근로자,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이 민감 취약계층으로 고위험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2021년 국내 최초로 학교 급식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리 근무자가 폐암 발생을 했는데, 그 폐암 발생된 것이 요리매연에 인한 산업재해로 판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매년 산재 판정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해당 조리사의 폐암 사망에 대한 산재 판정 근거는 급식실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요리매연의 유해성, 또 요리매연의 노출 수준 등을 토대로 해서 요리매연이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며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 보면은 요리매연이 실내에서, 특히 이제 조리시설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환기 등을 통해서 실외로 배출되고 있는데, 실외 공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의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조리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외부 대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조사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도에 고기구이에 의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가정용 고기 구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량까지 반영할 경우에 요리매연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리매연이 실내 공기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외 공기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선제적으로 일부 규제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주에서는 숯불구이 시설에 대해서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 상업용 숯불구이 시설의 등록을 의무화했고, 매주 875파운드, 약 396.9kg 정도 됩니다. 이상의 육류를 조리하는 숯불구이 시설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차단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매주 800파운드 이상의 쇠고기를 조리하는 직화 숯불구이 시설의 경우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배기가스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고열의 조리 과정을 많이 거치는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음식점 연기 배출에 대한 표준을 2001년도부터 제정을 했고 2002년도에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표준에서는 음식점 규모에 따라 최대 허용 배출 용도 및 최저 저감 효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도심의 건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점 규모는 조리대 수라든지
포드 투영 면적에 따라서 소, 중, 대로 분류를 하고 각각 저감 효율 같은 경우에는 60, 75, 85%로 규정되어 있고요. 최대 허용 배출 농도는 2.0mg/세 세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등어 구이 사태 때문에 어떤 규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감 정지 설치 의무화라든가 이런 규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관리 수단이 없지는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가지 관리 수단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환경부 같은 경우에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통해 어린이집, 영화관, 학원, PC방, 노인 요양시설들의 조리실 배기팬, 환기장치 설치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교 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진단 및 개선 사업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진행 중이고 올 3월에는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와의 그런 지역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 폐업 건강진단 실시 기준을 마련해서 건강진단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또한 단체 급식시설 환기에 대한 기술 지침 등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통해서 유리매연 저감을 위한 대규모 조리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설치를 지원하고 직화구이 음식점 등 음식점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맞춤형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정부시라든지 전남 광양시, 경기도, 경남 의령군 등에서 유리매연 배출시설 관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내 공기질뿐만 아니라 실외 공기질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면은 실제 요리 매연이 배출되는 장소와 배출량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미반영 배출원 보완 시에 기존의 생물성 연소에 의한 배출량은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실에 맞게 조리 부분 관련해서 배출원 체계 및 배출 통계 작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배출원에 반영되지 않은 누락 배출원 개선 등 국가 대기오염 배출 목록의 개선 사항은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에 명시하고 있으며 조리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시켜 대기오염 배출 실태조사 실시와 조리시설 저감 장치 설치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내외 공기 통합관리 차원에서 조리 부분의 대기오염 관리를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상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국내 배출 목록에서 생물성 연소의 고기 및 생선 구이 부분 같은 경우에 육류 소비량은 지자체 내의 공간에 균등 할당하고 음식점 종사자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추정한 바 있으나 음식점 업소의 실제 위치 및 매출액 기준에 의한 배출량 상정이 보다 현실적이므로 배출 강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업적 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업소의 대폐업 현황을 시공간적으로 반영해야 공간적 배출 목록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요리매연은 이제 다양한 시설, 장소, 집단 등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걸 모두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요리매연의 대상 시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관련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살펴보자면 관리 주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효과적 관리가 용이한 집단 급식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식품위생법상 보시면 집단 급식소에서 정의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해당 시설 규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각종 음식점 및 기타 시설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은 향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환경연구원이 이제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은 근데 이제 법률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됩니다. 요리매연 정책도 사실은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텐데 이 실내와 실외 공기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야지 보완해야지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내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시설 유형에 요리매연 유발 시설 추가를 고려하고 해당 유형의 실내 공기질 관리 조항 및
관리 기준 보완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이용 특성 등과 유리매연 관련 시설의 차이를 감안해서 개정 여부 및 적합한 규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외 공기질 차원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시행규칙에 유리매연 관련 시설을 배출시설로 추가하고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출 현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가 요구됩니다. 저희 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과 실외 공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건강 위해성 차원에서 보면은 급식실 조리사가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고요. 특히 요리매연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출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조리 시설에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 등을 포함해서 사업장 안정의 경우 요리매연 관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 및 분진장업 추가 등을 통해 특수 건강 진단과 국소배기, 저감장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외의 민감 취약 집단 보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그런 교직원분들이나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학교 보건법상 공기 정화 설비 등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요리매연 발생원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정화 및 측정기기 설치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봉의 경우 하위 법령에 보면 안전관리원 기준이 있는데요. 그 안전관리원 기준에 해당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군시설 같은 경우에 전체 취사식당이 한 전국적으로 2,700여 개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의 한계 때문에 관리 제도 개선에 앞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제 대상으로는 군인복무기본법상에 있는 실내 공기질 관련 조항이라든지 시행령상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 정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요리매연 저감장치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이 적합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저감장치들은 사실 설치비보다는 계속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술들입니다. 설치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규제 이행을 엄격하게 강제하지 못하면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처음에 설치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매연 저감장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설치 비용 지원 방식보다는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고려한 총비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관리 신규 저감장치의 설치와 함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되 운영비용 지원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는 전문 업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건물 형태와 사업장 환경 등에 따라서 저감장치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후드 또는 덕트의 연장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도 주변 환경 개선의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업 허가 시에 본사에서 저감장치를 지원하거나 필수 설치 장치로 지정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리면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리면을 저감하는 장치가 정말 필수적이고, 근데 문제는 어떤 요리면 저감 장치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를 누가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거를 보증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급식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을 신규로 허가하는 과정에서 요리면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관리하되 일정 성능 이상의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정식 허가 등록된 측정 대행 업체 등을 통해 발행한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급식시설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어서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과 저감장치 제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점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리면 저감 장치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사물 인터넷 도입 등을 통해서 확인 및 관리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요리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아직 얘기 안 하신 것 중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좀 부문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대상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급식소부터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대형 음식점 및 해당 규모의 시설, 또 나아가서는 중소형 음식점이나 기타 시설 순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태 조사 차원에서는 요리면의 측정 위치와 빈도 등을 고려해서 요리면 농도 측정 기법을 표준화하고 주민 노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외 대기질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실내외 공기질 통합평가라든지 관리 기준, 지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감관리 기술 측면에서는 요리면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유증기 등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저감 효율도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규모가 작고 설치 운영이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한 저감 장치의 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 영양 측면에서는 요리 매연의 유해 성분 중 관리 대상을 선별하고 그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질환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검사 방법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노출군 및 민감 취약 집단의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요리매연 유관부처 협의체를 운영해서 부처별 역할과 관리 대상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협의체의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 등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확장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홍보 측면에서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요리매연에 대한 보건안전 중심 교육을 담당자, 또 해당 전문가, 또 사업주에게 실시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는 자발적인 위해 저감 방법을 위주로 해서 홍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요리면이 정말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리매연은 사실 단순하게 불쾌한 냄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냄새를 유발해서 불쾌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유해 인자의 일종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가 이와 같은 경각심을 토대로 해서 공동의 문제 인식을 갖고 보다 실효성 높은 요리매연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님,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요리면의 심각성과 요리면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